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지수가 무려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거래소가 시작되고 나서 40년 만에, 41년 만이죠. 41년 만에 무려 3,000포인트.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못 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제값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한국보다도 못한 국가들의 지수가 훨씬 높은 걸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그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공매도의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었고요. 지금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 뭐 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 실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본다라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돈마네TV에서 참 여러 종목들, 바닥 종목들도 많이 뽑아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또 공개해드리고 급등을 했었고요. 삼성 SDS도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대형주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세 상승장에는 명품이 가는 것이고요. 대세 하락장에는 싸구려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너무 대형주만 갖고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또 너무 소형주만 갖고 있으면 완전 왕따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현재로서는 70%, 소형주, 중소형주 한 30% 정도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수가 언제까지 갈지 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는 3,080에서 3,100포인트 정도를 일단 위험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부분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밤 9시 우리 주식 파티 있죠? 거기서 실시간에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바닥권 종목들을 이제 다 이제 나열해 드릴 텐데 투자에 참고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는 가는 말에 올라탈 거다라고 하신다라면 당연히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겠죠.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현대차, LG 이런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니 아직 오르지 않은 상승 초기의 종목을 사고 싶다. 삼성 SDS, 현대로템처럼 좀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몇 종목을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꼭 남을 원망하시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간 종목들도 많을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추적 6분 시간으로서 수급을 추적해 드린 적이 있었죠. 거의 뭐 다 급등했습니다. 후성도 급등했고 SKC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현대로템, 후성, 코스모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올려드렸던 종목들도 역시 뭐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돈마니TV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몇 종목 공개해드린 것들도 대부분 다 급등했습니다. MK전자, 뭐 현대로템, 그리고 웰크론 한텍, 그리고 M2i, 그리고 뭐 ICD, 비나텍. 또 얼마 전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는 친환경 관련 종목 5개를 또 공개해 드렸죠. 비피도, 소차, 현대로템. 그 당시에도 현대로템이 있었어요. 현대로템 폭등했고요. 비피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차,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피도가 아니죠. 비나텍입니다. 비나텍 역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시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OCI도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주도 많이 폭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21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정권 교체가 1년밖에 안 남았던 사실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 때문에, 그러니까 현 정권에 와서 이 정책에 휘말린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우리가 친환경 종목들 말고 원전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회복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건설 부동산 쪽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고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주는 21년 아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했을 때, 물론 현재 집권 여당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좀 힌트를 얻어서 대바닥권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좀 살펴볼 텐데, 뭐 이번 정권에서 전기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엄청나게 빠져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한국전력을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질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딱 몇 종목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관심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답답한 종목이죠. 사실 뭐 답답한 종목이긴 한데 요즘에 워낙에 대형주들이 순간순간 급등하는 장세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도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뭐 기업의 가치를 보게 되면 현재 자산 가치가 9만 원 정도인데요. 8만 원, 9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3만 원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억눌렀던 부분들이 뭐냐,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현 정권, 아무래도 이제 서민 친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가격 통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유가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뭐 천연자원,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유가도 또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51불.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스 시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통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고, 또 올해 또 다른 때보다 또 워낙 또 추워요. 그래서 가스 활용량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한가스공사가 배당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배당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제 올해는 배당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시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요즘 워낙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고, 그 무겁다는 한국전력도 뭐 한때 20%씩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좀 거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국가스공사, 또 이제 유가가 또 떨어졌을 때는 가스도 마찬가지고 원가도 좀 개선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목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방급서도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 수주를 좀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비행기 날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내에서 수리온이라는 거 있어요. 한국형 헬리콥터가 되겠습니다. UH-1H라는 이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리원이라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뭐 수천억에 1조 원대 가까운 그런 수주도 또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 수주 대박이 터졌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방위 산업이죠. 대표적인 또 방위 산업 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현 정권에서는 주가가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전투기 있죠. 전투기 T1이라는 훈련기, 고등훈련기 있는데요. 이 고등훈련기가 뭐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려는 그런 과정인데, 중요한 건 이 업체가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액 하고요. 매년 증가 추세예요. 뭐 거의 쉬지 않고 2017년도와 18년도, 19년도 올해도 역시 꽤나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2천억을 넘어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아직 좀 바닥권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서야 좀 2차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바닥권 종목, 상승 초기의 종목을 원하신다라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니냐. 역시 이 방위 산업 업체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좀 매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권이 북한하고 약간 좀 경협을 하려고 했고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좀 사라졌었는데요. 그 다음에 함께 봐야 될 방위 산업 업체들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도 역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살표가 좀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역시 뭐 실적 부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업체는 대표적인 사업이 최근에 이제 국산 무전기, 군사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있죠. 요거 이제 차세대 무전기인데요. 요거를 국산화하는데 수주를 따냈습니다. 2천억 정도 금액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그 외에도 유도탄에 들어가는 이런 유도탄 같은 미사일, 이런 부분들도 좀 수주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이 종목들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단단히 다져주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2차 상승을 좀 시도해주는 어떤 그런 초기 국면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 넷마블의 어떤 과거 스토리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넷마블 뭐 리니지 때문에 대박이 터졌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상장함과 동시에 시가총액이 높게 나왔었고, 그 당시에 영업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본다라면 15만 원 정도의 상장이 맞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 당시에 뭐 몇천억씩 나왔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게임 효과가 이제 끝나갔겠죠. 그리고 코로나도 만나게 되면서 좀 안 좋았다가 바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BTS의 기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함과 동시에 기대감으로써 올라왔어.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거고, 주식은 기대감으로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기서 이제 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웅진코웨이를 인수를 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죠. 쉽게 얘기해서 돈은 엄청 많아. 이 기업이 넷마블이 돈은 엄청 많았는데, 야, 우리도 게임만 하기에는 야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응? 캐시카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응? 그래서 야 그러면 안정적으로 돈 나올 수 있는 웅진코인이나 인수하자, 이렇게 해서 현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는 거의 없죠. 뭐 게임과 정수기, 게임과 렌탈, 뭐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어쨌든 넷마블이 웅진코어를 인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돈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 주가는 현재 주가는 현재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뭐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미 게임은 나왔지만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이 지금 현금을 많이 쓰게 되고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시 이후에 이제 해외 출시까지 계속 연달아서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한 단계씩 다시 레벨업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대략 한 2.5% 정도에서 3% 정도인가요?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장업체가 바로 카카오 빼고 한국금융지주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추정 6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뽑아준 종목이잖아요. 좀 올라왔습니다. 이 업체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4.9% 가지고 있고요. 넷마블도 3%도 약간 안 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일단 총매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다시 반격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올해 신작 게임도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본다면 저는 SKC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C. 자, 얼마 전에 이제 기관 수급도 한번 제가 분석해 드렸던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끌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길게 보시게 되면 SKC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더 씁니다. 하나는 화학 업종이잖아요. 요즘에 금호석유, 그렇죠? 대한유화, 송원산업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 업체들이 어쩔 때는 유가가 올라갈 때 피해주가 되고요. 어쩔 때는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주가 됩니다. 왜 그러냐? 원리를 아시면 돼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유와 좀 다르죠. 정유는 정제 마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고 이 화학 업체들은 우리가 이제 납사라 그러죠. 나프타를 원료로 씁니다. 그 원료를 쓰게 되는데요. 나프타를 원료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3개월 정도 이상의 물량을 재고를 쌓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위쪽에 있다가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고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나프타 가격은 유가와 연동해서 계속 가격이 변동되니까 그러면 유가가 올라갔다가 쭉 빠질 때는 쌓아놨던 게 평가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쭉 실적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너무 고공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료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커지지만 너무 필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원료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스프레드가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악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가가 폭락을 했을 때 악재가 되겠죠. 근데 자 유가가 폭락하잖아. 그럼 이제 3개월 지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재고는 이제 뭐 손실인 거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싸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싸게 잡아 놓은 게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재고 자산이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매출액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 스프레드 마진율이 되겠죠.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지금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폭락했다가 3개월에도 바닥을 쳤었죠. 싸게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납사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료 가격도 같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학 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환유화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성원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SKC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화학 업종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올라왔었고요.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SKC가 바로 음극 접합제의 동박이라는 게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비슷한 동박, 일렉포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배터리를 감쌀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LG화학에다 공급하고 있는 KCFT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화학이기도 하고 2차 전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SKC는 SK이노베이션, SK그룹의 자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고 쉬어가는 과정. 아직 늦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들. CJ ENM이라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던 기업이고, CJ ENM은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대형주들이 워낙 이제 저평가돼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어려웠던 게 이제 홈쇼핑 부분이에요. 워낙 경쟁률이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막 TV 틀어보면 한 채널 건너 한 채널이 홈쇼핑이에요. 그죠? 근데 또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TV도 많이 보니까 또 홈쇼핑이 나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ENM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합병을 한 거야. 근데 CJ ENM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쪽, 그동안에 미디어죠. CJ CGV 안 좋죠.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투여하게 되면은 CJ CGV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지났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제 공매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갔던 종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속 게임이 나오는 거야. 급락했던 종목, 그때의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그 종목을 팔았다고 해서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러면 좀 안전한 상승 초기 종목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쯤에 바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았던 업체들이 이제 오히려 역전이 되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CJ ENM 어쨌든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GF 리테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편의점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았던 종목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왜 빠졌는지 스토리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처음에 주가가 이제 폭락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아무래도 편의점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포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GS,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CU 이렇게 많아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마트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편의점은 오히려 더 소리를 많이 받았었고, 또 편의점에 대한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도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당장에 뭐 만 원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는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고, 그럼 BJF 리테일 조금 바닥을 치는 과정인데 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줬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요즘에는 편의점 하는 게 아니라 뭐 간편식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아요. 그죠? 일본처럼 먹을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바닥을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형주급 중에서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좀 가지고 있고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건설주는 저는 당연히 뭐 탑입니다. 21년도에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거고, 그 외적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뭐 제가 도마리 TV에서 주식 정보를 당분간은 좀 이런 대형주는 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칫 종목을 얘기했다가는 이제 손실로 접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3,100 근처 오면 아마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해드릴 그럴 예정이고요. 또 경제에 대한 내용들, 과거 스토리, 이럴 때는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요즘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스토리를 원하신다 그러면 댓글로 원한다고 꼭 해주세요라고 해준다면 제가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역사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